제55화 우리는 리더가 아닌 조력자다. 투표 당일 학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성안고의 미래가 결정되는 날, 아이들은 저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등교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성안해방연합의 네 멤버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이진우는 평소처럼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고, 박태산은 후배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었다. 김세아와 최윤지는 다음 주에 있을 쪽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이 아닌 평범한 관찰자처럼 보였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한 1학년 학생이 도서관의 이진우에게 찾아와 물었다. 선배, 이대로 괜찮아요. 이러다 투표에서 지면 어떡해요. 선배들이 좀 나서서 애들을 설득해줘야죠. 진우는 책을 덮고 후배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투표는 우리 4명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학생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야. 네,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 우리는 너희 손에 역사라는 지도와 민주주의라는 무기를 쥐어줬을 뿐이야. 그 무기를 들고 성을 지킬지, 아니면 성문을 열고 새로운 왕을 맞이할지는 이제 성 안에 사는 너희들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야. 진우의 말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연합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들은 리더가 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였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잠자코 있던 학생들을 움직였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의 학교는 우리가 지킨다는 손팻말을 들고 복도를 행진했다. 미술부 학생들은 뱅가대 방식이 왜 위험한지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 게시판에 붙였다. 토론 동아리 학생들은 각 반을 돌아다니며 이번 투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강태수는 당황했다. 그는 이진우라는 리더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격렬했던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공화국의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이다. 연합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뒤로 물러남으로써 가장 위대한 승리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제56화 학생들의 손에 무기를. 투표는 점심시간부터 시작되었다. 학생회와 각 반 대표들이 꾸린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학생들은 강당에 마련된 기표소로 향했다. 그것은 성안고 역사상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투표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장난치거나 떠들지 않았다. 자신의 손에 쥔 한 표가 자신들이 살아갈 학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연합이 학생들의 손에 쥐어준 무기들을 생각했다. 첫 번째 무기는 정보였다. 아이들은 위키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무기는 역사였다. 그들은 바츠 해방 전쟁의 실패 사례를 통해 눈앞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무기는 연대였다. 혼자서는 두려워 목소리 내지 못했지만 함께라면 거대한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 바로 투표였다. 강태수와 남은 뱅가드 멤버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싶었다. 아이들은 결국 강력한 리더를 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투표가 끝나고 마침내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새로운 학생회장이 성안고 위키의 생방송을 통해 단상에 섰다. 교칙 개정안에 대한 전체 학생 투표 결과 총 투표자 982명 중 찬성 154표, 반대 828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순간 강당 밖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학생들 사이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라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지켜냈다는 안도와 자부심의 함성이었다. 강태수는 말없이 등을 돌려 사라졌다. 그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이진우, 박태산, 김세아, 최윤지는 환호하는 군중 속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영웅은 필요 없었다.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의 손에 무기를 쥔 영웅이 되었으니까. 제57화 스스로 연단에 오른 아이들. 투표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된 날, 강태수와 뱅가드는 조용히 해산했다. 어떤 폭력도, 어떤 보복도 없었다. 그들은 거대한 힘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수백 명의 마음 앞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힘의 논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새로운 학생자치규약 아래 선출된 2기 학생회의 첫 공식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앳되고 열정 넘치는 얼굴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성안해방연합의 4멤버를 명예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초청했다. 새로운 학생회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첫 번째 안건을 상정했다. 학생 휴게실 개선 방안. 과거 크라운의 아지트였고 지금은 모두의 공간이 된 그곳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논의였다. 한참 동안 서툰 토론이 오고 간 뒤 학생회장은 연합 멤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모두의 시선이 4사람에게 쏠렸다. 그들이야말로 이 학교를 바꾼 영웅들이었으니까. 최윤지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단돈 100원이라도 어디에 쓰이는지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해요. 신뢰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다음은 김세하였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모든 주장은 반드시 데이터로 증명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가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 몇 %의 학생이 원한다고 말해야 해요. 감정은 선동을 낳지만 데이터는 설득을 낳습니다. 박태산은 팔짱을 낀 채 짧고 굵게 말했다. 진짜 힘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일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넘어진 놈 있으면 일단 일으켜주고 나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이제는 학교의 주인이 된 새로운 학생회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나 역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있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네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조언할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 연단에 오른 아이들은 조금 서툴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길을 찾아갈 것이 분명했다. 영웅의 시대는 가고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설계자들로 만족했다. 제58화 패배한 자들의 뒷모습. 강태수는 학교 체육관 구석에서 혼자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를 따르던 무리는 흩어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은 그를 피하거나 혹은 격렬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다시 외로운 늑대가 되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고 박태산이 들어왔다. 강태수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상대를 노려보았다. 마지막 싸움이라도 하자는 건가. 하지만 박태산의 눈에는 적예가 없었다. 그는 강태수 옆에 다른 샌드백을 몰카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샌드백 터지는 소리만이 이어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수였다. 왜 졌을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혼잣말에 가까웠다. 황철민처럼은 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가 그놈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 박태산은 샌드백을 치는 것을 멈추고 말했다. 넌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근데 걔들은 왕이 필요 없었던 거고. 그는 강태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끔 후배들 지켜주는 강한 선배가 돼줘라.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남기고 박태산은 체육관을 나갔다. 홀로 남은 강태수는 샌드백을 더 이상 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진우는 박철규 선생님을 통해 황철민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법원에서 청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 결국 가족 모두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성안고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진우는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담담한 감상뿐이었다. 패배한 자들은 무대 뒤로 쓸쓸히 퇴장했다. 그들의 퇴장으로 비로소 성안고의 길고 길었던 내전은 진정한 끝을 고하고 있었다. 제59화 가장 위대한 용서. 시간이 흘러 졸업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성안고는 그 사이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믿었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존중했다. 그들이 되찾는 것은 평화뿐만이 아니었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황철민의 폭력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이동우는 이제 평범한 3학년 학생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함께했다. 아이들은 그의 아픔을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용기를 존중했다. 그가 다시 웃음을 되찾았을 때 학교의 모든 상처도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이동우는 복도 저편에서 혼자 걸어오고 있는 강태수와 마주쳤다. 강태수는 패배 이후 눈에 띄게 조용해져 있었다. 그는 이동훈을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부채감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 순간 이동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강태수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강태수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동훈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졸업미리 축하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원망도, 비난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평범하고 진심 어린 안부 인사였다. 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 라고 대답했다. 가장 위대한 용서는 용서한다는 말 없이 이루어졌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한 두 사람의 선택 속에서 며칠 뒤 졸업 파티를 준비하던 새로운 학생회는 특별한 안건을 발표했다. 파티 비용을 최소화하고 남은 예산 전액을 교내 폭력 피해 학생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성안고 위키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한 학생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 제안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이제는 학교 밖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안고의 학생들이 도달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방식이었다. 제60화 역사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완결. 마침내 졸업의 날이 밝았다. 3년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교정을 떠나는 날. 아이들은 서로의 교복에 축하의 메시지를 적어주고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추억을 새겼다. 이진우, 박태산, 김세아, 최윤지는 졸업가운을 입은 채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던 혁명가가 아니었다.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평범한 졸업생이었다. 자네 덕분에 나도 진짜 선생이 뭔지 다시 배우게 됐다. 고맙다, 이진우 학생. 학생 주임 박철규 선생님이 다가와 진우의 손을 힘껏 잡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네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낡은 창고 앞으로 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치열했던 시간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교문을 나서기 직전 이진우는 마지막으로 학교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1학년 신입생들이 깔깔거리며 중앙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게시판 앞에서는 새로운 학생회 임원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예산안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이진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독백했다. 역사는 승리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우리의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만든 평화는 이제 저 아이들의 일상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야, 이진호,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안 와. 저 앞에서 박태산이 손짓하며 그를 불렀다. 김세아와 최윤지도 그를 보며 웃고 있었다. 지금 가.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을 향해 달려갔다. 4명이 영웅들. 아니, 이제는 평범한 청년이 된 그들은 자신들이 완성시킨 평화로운 성을 등지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다. 완결.